무자비한 아들이 75세 어머니를 생일에 한남동 고급 빌라에서 내쫓고 거리에서 즐겨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은닉된 서류와 수상한 만남이 충격적인 발견으로 이어지면서 그는 자신의 잔혹한 실수가 모든 것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하시고 어디서 시청하고 계시는지 아래에 댓글 남겨주세요. 김민정은 75번째 생일, 아침 희망에 찬 기분으로 눈을 떴습니다. 50년 동안 집이었던 한남동 고급 빌라의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정성스레 옷을 차려입고 가장 좋아하는 파란색 드레스와 고인이 된 남편 김철수가 결혼 30주년 기념일에 선물했던 진주 목걸이를 했습니다. 은빛 머리는 완벽하게 손질되어 있었고 나이에도 불구하고 푸른 눈은 여전히 생기가 넘쳤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 될 거야. 그녀는 아들 김준호를 생각하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이제 김철수가 무에서 창조한 썬튼 산업의 CEO였습니다. 45세의 김준호는 성공부, 그리고 아름다운 아내 최서현을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민정은 3년 전 최서현이 그들의 삶에 들어온 이후로 상황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러 내려가던 김민정은 식당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생일 카드도 꽃도 평소 아침 커피도 없었습니다. 평소 그녀를 따뜻하게 맞이하던 주방 직원들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음이 조금 무거워졌지만 그녀는 계속 기대했습니다. 김준호 회장 집무실에서 목소리가 들려오자 그녀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이 조금 열려 있었고 최서현의 날카롭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해야 해요, 준호 씨. 어머님이 회사 일에 너무 많이 관여하세요. 어제 당신 사무실에서 그 서류들을 보시는 것을 보셨어요? 아마 청소하시던 거겠죠, 서현 씨. 어머니는 바쁘신 걸 좋아하시잖아요. 김준호는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청소요? 순진하게 굴지 마세요. 새로운 해외 계정에 대해 의심하고 계세요. 민수 씨가 어머니가 질문을 계속하고 있다고 했어요. 김민정의 손은 문에서 몇 인치 떨어진 곳에서 멈췄습니다. 해외 계정? 박민수는 대학 시절부터 김준호의 가장 친한 친구였고 이제는 회사의 CEO였습니다.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녀가 더 생각하기도 전에 최서현의 목소리가 그녀의 생각을 끊었습니다. 이제 시간이에요, 준호 씨. 우리 이렇게 정했잖아요. 요양원이 준비됐어요. 김민정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요양원? 그녀는 무슨 소리를 냈던 모양입니다. 갑자기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최서현이 디자이너 정장을 입고 키 크고 우아한 모습으로 서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놀라움에서 차가운 미소로 변했습니다. 민정 씨, 당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최서현은 달콤하게 말했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김준호는 아내 뒤에 나타났지만 어머니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골든에이지 실버타운이라고 적힌 서류철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야기해야 해요. 그는 말했습니다. 다음 1시간은 흐릿했습니다. 김민정은 자신이 직접 꾸민 서재에 앉아 자신의 아들이 왜 더 적절한 생활 환경으로 옮겨야 한다고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최서현은 창가에 서서 완벽하게 손질된 손가락으로 크리스털 잔을 두드렸습니다. 이 큰 집을 더 이상 관리할 수 없어요. 김준호는 말했습니다. 직원들이 불평했고 무슨 직원이요? 김민정이 끼어들었습니다. 지난달에 당신이 모두 해고했잖아요. 서현이 너무 비싸다고 했죠. 보세요. 제가 말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최서현이 끼어들었습니다. 당신은 항상 우리의 결정을 비판해요. 이제 여기는 우리 집이에요, 민정씨. 그걸 이해해야 해요. 2시간 후 김민정은 2개의 여행 가방을 들고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젊은 신부로서 걸어 들어왔던 그 문 대학에서 김준호를 맞이했던 그 문 회사를 위해 그녀가 조직한 자선 행사에 수많은 손님을 맞이했던 그 문입니다. 차가 골든에이지 실버타운으로 모셔다 드릴 거예요. 최서현은 광택 있는 브로셔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어요. 김민정은 자신이 키운 아들의 어떤 흔적이라도 찾으려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호야, 제발. 하지만 그는 그녀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엄마를 위해서 최선의 방법이에요. 알게 될 거예요. 그녀 뒤로 문이 닫히자 김민정은 최서현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드디어 민수 씨에게 전화해서 이제 모든 걸 진행할 수 있다고 말해. 생일 드레스를 입고 여행 가방을 든 채 거기에 서 있던 김민정은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어떤 요양원에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가장 오랜 친구인 이수정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정아, 민정이야, 도움이 필요해. 인생 75년을 축하해야 할 날이 김민정이 집을 잃은 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썬튼 가족을 뒤흔들 진실을 발견하기 시작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이수정은 부산 해운대의 작은 별장 정원에 있을 때 택시가 도착했습니다. 김민정의 얼굴을 본 순간 그녀는 무언가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수정은 정원 도구를 내려놓고 50년 지기 친구를 껴안았습니다. 민정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수정은 친구의 여행 가방과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보며 물었습니다. 그들이 날 내쫓았어, 수정아. 김민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생일에 날 집에서 내쫓았어. 이수정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 애는 미쳤어. 그리고 짐작 가는데 그의 아내가 그 뒤에 있었겠지? 이수정의 아늑한 거실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김민정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수정의 별장은 썬튼 빌라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작고 소박했고 어울리지 않는 가구와 가족 사진이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민정에게는 수년 동안 그녀의 아들의 차가운 빌라보다 더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날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어. 김민정은 찻잔을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정아, 다른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 해외 계정 같은 거. 서현이는 내가 너무 의심하고 있다고 준호에게 말했어. Fast big two months. receipt. 이수정은 더 똑바로 앉았습니다. 해외 계정? 그건 말이 안 돼. 내 남편은 정직하게 그 회사를 일관했잖아. 윤리 경영 대상을 받았을 때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기억나? 알아. 김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민수도 관련되어 있어. 그 이름을 언급하는 걸 들었어. 박민수? 이수정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애는 어릴 때 네 집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지. 내 남편은 그를 두 번째 아들처럼 대해줬어. 그리고 이제는 그들을 돕고 있다고? 김민정은 지갑을 찾아 오래된 가죽 수첩을 꺼냈습니다. 나가기 전에 방에서 이걸 챙겼어. 김철수의 오래된 회계. 장부야. 여기에 모든 것을 기록해 놓았지. 이수정은 돋보기를 쓰고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여기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몰라. 김민정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는 항상 좋은 기록을 남겨두라고 했어. 진실은 숫자 속에 나타나니까. 그들이 오래된 장부를 넘기던 중 김민정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지난달 최서현에게 해고당한 전 가정부 박선희의 문자였습니다. 김민정 여사님, 일어난 일을 들었어요. 중요한 것을 말씀드려야 해요. 만날 수 있을까요? 이수정은 김민정의 어깨 너머로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오호라. 그녀는 말했습니다. 동맹이 생긴 것 같군. 박선희는 항상 충직했어. 김민정은 말했습니다. 최서현이 해고하기 전까지 20년 동안 우리를 위해 일했지. 그럼 그녀와 이야기해야 해. 이수정은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내 조카 최태현에게도 전화할 거야. 그는 회계사야. 이 숫자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야. 김민정은 평소 자신이 익숙해 있던 웅장한 공간과는 다른 이수정의 작은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오랜 친구와 함께 앉아 다음 행동을 계획하면서 그녀는 수년 만에 가장 강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이렇게 키우지 않았어. 김민정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현이와 민수가 그를 해칠 수 있거나 회사에 해를 끼칠 일을 하고 있다면 무엇인지 알아내야 해. 이수정은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결할 거야. 아무도 내 가장 친한 친구를 건드리고 도망치지 못해. 후에 그날 밤 김민정은 이수정의 손님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김준호가 어렸을 때 서재에서 김철수의 무릎에 앉아 자라서 아빠처럼 되고 싶다고 말했던 것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는 어디로 갔을까요? 최서현은 그를 그렇게 많이 바꾸었을까요? 그녀의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박선희의 또 다른 문자입니다. 김민정 여사님, 누구를 신뢰하는지 조심하세요. 지난주에 나쁜 것을 들었어요. 조용한 곳에서 만나야 해요. 김민정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녀를 확인하던 이수정에게 메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수정은 단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할 일이 있는 것 같군요. 좀 쉬세요, 민정씨.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아요. 김민정이 마침내 잠이 들 무렵 그녀는 한 가지 생각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최서현이 김철수가 일군 모든 것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녀는 그 과정에서 아들을 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김민정과 이수정은 강남의 작은 카페 조용한 구석에 앉아 박선희를 기다렸습니다. 작은 식당은 거의 비어 있었고 몇몇 단골 손님만이
아침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김민정은 문을 계속 쳐다보며 찻잔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박선희는 정확히 9시에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썬튼 가정부 시절과는 달랐습니다. 유니폼은 없었고 심플한 청바지와 스웨터만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김민정이 기억하는 것과 같은 다정한 표정이 나타났습니다. 김민정 여사님, 박선희는 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왔어요. 해고된 후로 너무 걱정했어요. 무슨 일이야, 선희 씨? 김민정은 물었습니다. 왜 최서현이 당신을 정말로 해고했어요? 박선희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살펴본 후 더 가까이 기울였습니다. 예산 때문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밤 늦게 서재에서 서현 씨와 민수 씨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이수정도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박민수 씨요,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블루오션 투자라는 회사에 대해 다투고 있었어요. 박선희는 설명했습니다. 최서현 씨는 민수 씨가 돈을 너무 늦게 이체해서 화가 났어요. 그녀는 박선희는 말을 멈추고 슬픈 눈으로 김민정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을 없애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고 했어요. 김민정 여사님. 김민정은 피가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블루오션 투자 들어본 적이 없어. 그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고개를 들어 이수정의 조카 최태현이 그들의 테이블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30대였고 구겨진 정장을 입고 노트북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태현아, 이수정은 조카를 껴안았습니다. 그렇게 빨리 와줘서 고마워. 최태현은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모님이 전화하신 후 조사를 좀 했어요. 블루오션 투자는 6개월 전에 설립된 유령 회사예요. 누가 설립 서류에 서명했는지 아세요? 박민수 씨. 김민정은 김철수의 오래된 장부를 꺼냈습니다. 태현아, 이 계정들을 이해할 수 있겠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과 비교해 볼 수 있겠니? 다음 1시간 동안 최태현은 장부를 조사하는 동안 박선희는 지난 몇 달 동안 빌라에서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드러난 상황은 김민정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들이 회사에서 돈을 훔치고 있어요. 최태현은 마침내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수백만 달러가 이 가짜 회사를 통해 해외 계정으로 옮겨지고 있어요. 하지만 정상적인 사업 비용처럼 보이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준호 씨는 몰라요? 이수정이 물었습니다. 박선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준호 씨는 최서현 씨가 앞에 내미는 서류에 무엇이든 서명해요.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이 일상적인 서류라고 말하고 그는 그녀를 완전히 신뢰해요. 하지만 왜? 김민정은 궁금해했습니다. 왜 민수가 그런 짓을 할까? 김철수는 그를 아들처럼 대해줬는데 합병 때문이에요. 박선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서현 씨가 다음 달에 모리슨 거래가 성사되면 더 많은 돈을 이용할 수 있다고 민수 씨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 다음 모든 것을 이체하고 사라질 거라고 했어요. 최서현 씨는 일이 드러나면 김준호 씨가 책임을 질 거라고 했어요. 합병 때문에 그랬어요. 박선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서현 씨가 다음 달 모리슨 거래가 성사되면 더 많은 돈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박민수 씨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 다음 모든 것을 이체하고 사라질 거라고 했어요. 최서현 씨는 일이 드러나면 김준호 씨가 책임을 질 거라고 했어요.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모리슨 거래, 지난주에 김준호 회장님께서 흥분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회사 역사상 가장 큰 합병이 될 것입니다. 저희가 막아야 해요. 김민정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김준호 회장님께 말씀드려도 믿지 않으실 거예요. 최서현 씨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럼 증거가 필요해요. 최태현은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무시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 말이죠. 저는 돈 이동을 추적할 수 있지만 더 구체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금고요? 박선희는 갑자기 기억났다는 듯 말했습니다. 김준호 회장 집무실에 있는 금고요. 최서현 씨가 중요한 서류들을 거기에 보관하시더라고요. 제가 해고되기 전날 무언가를 넣는 것을 봤어요. 이수정은 허리를 꼿꼿이 폈습니다. 그 금고를 열어봐야 해요. 불가능해요. 김민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나간 후에 최서현 씨가 모든 보안 코드를 바꿨어요. 모든 코드가 아니에요. 박선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후문에 새 코드를 적어놨어요. 최서현 씨는 제가 그걸 보는 걸 모르세요. 그들은 모두 서로를 바라보며 아이디어가 구체화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한남동 고급 빌라에 침입하다니 미친 짓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이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이걸 한다면 최태현은 말했습니다. 이번 금요일에 해야 해요.
최서현 씨와 박민수 씨는 항상 서울 컨트리 클럽에서 주간 회의를 하고 김준호 회장님은 본사에 계실 거예요. 제가 도울게요. 박선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 아직 제 유니폼이 있어요. 경비원들이 저를 알아요. 청소하러 온 걸로 생각할 거예요. 김민정은 자신을 돕기 위해 많은 위험을 감수하려는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이렇게까지 부탁드릴 수는 없어요.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이수정은 김민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제안하는 거예요. 게다가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 항상 스파이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들이 계획을 세우는 동안 김민정은 김준호를 생각했습니다. 곧 그는 아내의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곧 그는 어머니가 최서현을 그렇게 의심했던 이유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모든 것을 잃는 것을 막기에 충분할까요? 그럼 금요일이요. 김민정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길. 금요일 아침 먹구름이 비를 예고하며 왔습니다. 김민정은 이수정의 채에 앉아 한남동 고급 빌라 맞은편 길 건너편에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녀는 박선희의 낡은 가정부 유니폼을 입고 은빛 머리카락은 어두운 가발로 가렸습니다. 이 일이 정말 확실해요? 이수정이 운전석에서 물었습니다. 그녀는 감시를 자청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김민정은 대답하며 최서현의 빨간 스포츠카가 차고에서 나오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예상대로 그녀는 서울 컨트리 클럽에서 주간 테니스 게임을 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20분 후 김준호의 검은 벤츠가 뒤따라왔습니다. 그는 금요일 이사회 회의를 결코 거르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세요. 최태현이 뒷좌석에서 휴대전화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최서현 씨가 돌아오기 전까지 정확히 45분이 있어요. 박선희 씨는 이미 안에 들어갔어요. 서비스 입구에서 만날 거예요. 김민정은 유니폼 아래 숨겨진 진주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김철수의 목소리가 마음속에서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옳은 일을 해요, 내 사랑. 아무리 힘들어도. 후문은 똑같았습니다. 흰색 문, 황동 손잡이, 작은 키패드. 박선희는 낡은 유니폼을 입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약간 떨렸습니다. 그녀가 코드를 누르자 김민정 씨.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준비되셨어요? 아는 빌라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어딘가 더 차가웠습니다. 최서현 씨는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새로운 가구, 새로운 그림, 심지어 새로운 카페까지. 하지만 김민정은 지금 슬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서비스 복도를 통해 서재로 재빨리 이동했습니다. 박선희는 경비원들의 순찰 시간을 완벽하게 계산했습니다. 예전처럼 그들은 커피 브레이크를 위해 정확히 10시 15분에 주방을 통과했습니다. 서재 문은 잠겨 있었지만 김민정은 예비 열쇠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나무 장식의 느슨한 판넬 뒤에 최서현 씨도 발견하지 못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빨리요. 박선희는 문에서 경계를 서며 속삭였습니다. 금고는 새로운 그림, 그 못생긴 모던 그림 뒤에 있어요. 김민정은 그림을 지웠습니다. 금고는 작았지만 정교했습니다. 지문 스캐너가 있는 디지털 키패드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어떡하죠? 박선희는 작은 청화 투명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청소부는 모든 것을 봐요, 김민정 씨. 최서현 씨는 회의 사이에 커피 잔을 바꾸지 않아요. 제가 아침에 그녀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동안 그녀의 지문을 얻었어요. 김민정은 전 가정부를 새로운 존경심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지문이 작동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코드가 필요했습니다. 02-511-719를 시도해 보세요. 박선희가 제안했습니다. 그녀가 김준호 회장님을 만난 날짜예요. 그녀는 모든 것에 그것을 사용해요.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서 김민정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히 찾았습니다. 블루오션 투자에 대한 문서가 가득한 폴더, 해외 계좌번호, 그리고 최서현과 박민수가 그들의 계획을 논의하는 이메일. 하지만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 개인이라고 표시된 마닐라 봉투. 김민정의 손은 봉투를 열며 떨렸습니다. 안에는 지난주에 찍힌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최서현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친구 이상이었습니다. 아, 김준호 회장님. 김민정은 속삭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갑자기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선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누군가 온다. 하지만 경비원들이 아직 돌아올 시간이 아닌데. 김민정은 휴대전화로 모든 것을 신속하게 촬영하고 문서를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금고를 닫기 전에 복도에서 최서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준호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박민수 씨. 다음 주 합병 후에 모든 것을 옮길 거예요. 그는 우리가 사라지는
것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여파를 처리하느라 바쁠 거예요. 김민정과 박선희는 서로를 당황해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갇혔습니다. 최서현의 목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금고에서 뭔가를 가져가야 해요. 여기서 기다리세요. 박선희는 김민정의 팔을 잡고 무거운 벨벳 커튼 뒤로 끌고 갔습니다. 김민정은 최서현이 서재로 들어오자 숨을 죽였습니다. 커튼 틈 사이로 그녀는 며느리가 금고로 걸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최서현은 갑자기 멈췄습니다. 이상하네. 내가 이 그림을 똑바로 놓았던 것 같은데. 최서현이 커튼에 가까이 다가오자 김민정의 심장이 멈출 뻔했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아이고스 이수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해요. 화장실을 찾다가 이 아름다운 꽃병을 넘어뜨렸어요. 최서현은 조사하러 달려갔습니다. 김민정과 박선희는 1초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재의 두 번째 문, 최서현이 모르는 책장 뒤에 숨겨진 문을 통해 빠져나갔습니다. 몇 분 후 그들은 이수정의 차에 다시 타고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채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모든 것을 가져왔어요? 최태현이 뒷좌석에서 물었습니다. 김민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전화를 보여주며 손을 떨었습니다. 모든 것, 그리고 그 이상. 하지만 빨리 행동해야 해요. 그들은 다음 주 합병 직후에 그럴 계획이에요. 찾은 개인 사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수정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김민정은 아들, 그리고 이러한 폭로가 그에게 줄 고통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알아야 해요. 더 이상 비밀은 없어요. 그들이 이수정의 별장으로 돌아오는 길에 폭풍 후 구름이 마침내 터지며 비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김민정은 거의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김준호와 그녀가 그의 온 세상을 뒤집어 놓으려는 것뿐이었습니다. 회장님을 만나실 수 없어요. 김준호의 비서가 말했지만 김민정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녀는 주말 동안 이 순간을 준비하고 무슨 말을 할지 연습했습니다. 이제 월요일 아침이었고 시간이 다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김준호는 책상에서 고개를 들었고 그녀를 보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여기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회장님 비서는 제가 매일 점심을 가져다 드렸던 것을 아직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김민정은 뒤에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김준호가 얼마나 피곤해 보이는지, 눈가의 걱정주름이 얼마나 깊어졌는지 알아챘습니다. 바빠요. 그는 컴퓨터로 다시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모리슨 합병, 아버지께서 일구신 모든 것을 파괴할 거예요. 김민정이 마무리했습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그의 책상에 놓고 서재에서 녹음한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최서현의 목소리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김준호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박민수 씨, 다음 주 합병 후에 모든 것을 옮길 거예요. 그는 우리가 사라지는 것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여파를 처리하느라 바쁠 거예요. 김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걸 어디서 구했어요? 더 있어요. 김민정은 최태현이 분석한 문서 사본을 꺼냈습니다. 블루오션 투자, 가짜 회사예요. 최서현 씨와 박민수 씨가 그것을 통해 수백만 달러를 훔쳤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김준호는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서현이 그럴 리가. 김민정은 해외 계좌 기록, 이체 서류, 그들이 찾은 모든 것을 펼쳐놓았습니다. 최태현 씨가 모두 확인했어요. 그는 포렌식 회계사예요. 이 숫자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김준호 회장님. 최태현, 김준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수정의 조카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간 이후로 뭘 하고 있었어요? 낯선 사람들과 공모해서 내 아내를 음모했어요? 서류를 보세요. 김준호 회장님. 제대로 보세요. 이건 아버지의 회사를 파괴하는 거예요. 김준호는 일어서서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나가세요, 어머니. 그냥 나가세요. 그때 김민정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봐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어요. 그녀는 아들이 최서현과 애인의 사진을 보는 얼굴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세상이 조각조각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언제? 그가 시작했고 그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지난주요. 그녀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신라호텔에서 그를 만나요. 김민정은 아들의 고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죄송해요. 김준호 회장님. 김준호는 의자에 주저앉았고 사진이 그의 손에서 떨렸습니다. 그녀를 믿었어요. 그는 어머니를 올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 하나님, 어머니. 제가 어머니께 한 짓. 김민정은 책상을 돌아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잠시 동안 그는 다시 어머니의 위로가 필요한 어린 아들이었습니다. 왜 못 봤을까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김민정은 간단히 말했습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사람들에 대해 가장 좋은 것을 믿고 싶게 만들어요. 김준호는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모리슨 합병회의가 1시간 후에 시작돼요. 최서현 씨와 박민수 씨가 거기에 있을 거예요. 그들은 거래가 성사되자마자 모든 것을 이체할 계획이에요. 김민정이 마무리했습니다. 함이 준비해놨어요. 김준호는 인터콤을 눌렀습니다. 제넷 경비를 불러줘요. 45분 안에 회의실에 와야 해요. 그리고 진영수 변호사도 불러줘요. 즉시 그는 어머니에게 돌아섰습니다. 가진 모든 것에 사본이 필요해요. 그리고 어머니 도움이 필요해요. 김민정은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이죠, 얘야. 아니, 김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해요. 어머니는 항상 저보다 이 사업을 더 잘 이해했어요. 아버지는 30년 동안 어머니와 함께 훈련시켰어요. 저는 제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기에는 너무 자만했어요.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너무 열심이었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김민정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김준호는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진심으로 껴안았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죄송해요, 어머니.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요, 얘야. 알아요. 그들은 다음 40분 동안 계획을 검토했습니다. 진영수 변호사가 변호사팀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경비에게 브리핑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들이 회의실로 향할 때 김준호는 물었습니다. 저와 함께 계실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실 거예요? 김민정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먼저 최서현과 박민수를 막아요. 그런 다음 집에 대해 이야기해요. 그들은 회의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최서현의 웃음소리가 문 너머로 들렸습니다. 김민정이 수많은 시간 동안 들어왔던 그 가짜 웃음소리. 김준호는 심호흡을 하고 넥타이를 똑바로 매었습니다. 준비됐어요? 김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됐어요. 함께 어머니와 아들은 회의실 문을 열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맞설 준비를 했습니다. 썬튼 산업 이사회 회의실은 김준호와 김민정이 들어오자 조용해졌습니다. 최서현의 미소는 시어머니를 보자 얼어붙었습니다. 박민수는 말을 중간에 멈추고 커피잔이 입까지 반쯤 떠 있었습니다. 김준호 회장님, 최서현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됐어요. 함께 어머니와 아들은 회의실 문을 열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맞설 준비를 했습니다. 썬튼 산업 이사회 회의실은 김준호와 김민정이 들어오자 조용해졌습니다. 최서현의 미소는 시어머니를 보자 얼어붙었습니다. 박민수는 말을 중간에 멈추고 커피잔이 입까지 반쯤 떠 있었습니다. 김준호 회장님? 최서현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모리슨 합병 회의를 위해 준비된 회의실에는 이사진 변호사들, 그리고 모리슨 씨, 본인까지 거대한 오크 나무 테이블 주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경비원들은 양쪽 문 옆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모두 앉아 주십시오, 김준호는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김민정이 수년 동안 들어본 적 없는 힘이 느껴졌습니다. 합병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최서현이 일어서며 디자이너 재킷을 매만졌습니다. 자기야, 이 사람들은 매우 바빠요. 가족 드라마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돼요. 아, 이건 가족 문제가 아니에요. 김준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진영수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진영수는 방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서류철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사기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증권 사기입니다. 박민수의 커피 잔이 받침 접시에 덜컥 부딪혔습니다. 김준호 씨, 무슨 짓이에요? 제 일입니다. 김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계속 해왔어야 할 일이었죠. 다른 사람들이 저 대신 결정을 내리도록 내버려 두는 대신의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앞에 있는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블루오션 투자라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최서현의 얼굴에서 피색이 빠져나갔습니다. 그건 세금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자회사입니다. 정말요? 김민정이 말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박민수 씨에게 말한 것과는 다르네요. 무슨 말씀이셨죠? 합병 후 모든 것을 옮길 거예요. 김준호 씨는 여파를 처리하느라 너무 바빠서 우리가 사라지는 것을 눈치채지 못할 거예요. 최서현은 박민수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재가 안전하다고 했잖아요. 녹음 내용에 아무도 접근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녹음 내용이요? 김준호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최서현 씨, 저는 녹음 내용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어요. 방 안에서는 속삭이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모리슨 씨가 일어서며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진영수가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서류, 3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체계적인 사기의 상세한 증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최서현 여사와 박민수 씨는 유령 회사를 통해 회사 자금을 횡령해 왔습니다. 합병이 성사되면 수백만 달러를 더 훔칠 계획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박민수가 소리치며 일어섰습니다. 김준호 씨, 이런 헛소리를 믿을 수 없어요. 어머니는 그저 최서현 씨를 질투하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앉으세요, 박민수 씨. 김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청이 이미 오고 있어요. 최서현의 태연함은 마침내 무너졌습니다.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어요. 당신 말이랑 내 말이랑 똑같고 나는 당신의 아내예요. 전 아내죠, 사실은. 진영수가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는 오늘 아침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요. 그는 마닐라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최서현 여사님, 사진을 모두에게 공유할까요? 신라 호텔에서 찍은 사진 말이죠. 최서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가 빨개졌습니다. 그녀는 핸드백을 잡고 문으로 달아나려고 했지만 경비원들이 그녀의 길을 막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녀는 김준호에게 소리쳤습니다. 내가 당신을 지금의 당신으로 만들었잖아요? 아니요. 김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부모님이 저를 지금의 저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것을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는 박민수에게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당신, 제 아버지는 당신을 아들처럼 대해주셨습니다. 박민수는 스스로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최서현 씨가 모든 것을 나눌 거라고 했어요. 약속했어요. 아, 닥쳐 바보야. 최서현이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너랑 도망갈 리가 있겠어? 김민정은 모든 것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최서현의 가면이 마침내 무너지고 박민수의 약함이 드러나고 이 사진들의 충격이 거의 속았다는 것을 깨닫자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주로 자신의 아들이 똑바로 서서 강하게 서 있는 것을, 마침내 아버지가 항상 그가 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 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청은 15분 후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최서현과 박민수를 수갑을 채우고 데려가자 김민정은 최서현의 마지막 씁쓸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 남자랑 결혼한 날 너를 요양원에 보냈어야 했어. 김준호는 어머니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이걸 목격해야 해서 죄송합니다. 그는 이사진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썬튼 산업은 정직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그 원칙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모리슨 씨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합병 논의를 연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해합니다. 김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훔친 돈은 한 푼도 남김없이 회수하여 돌려드릴 것을 개인적으로 약속드립니다. 모두 떠난 후 김준호와 김민정은 이사회 회의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바깥에서는 기자들이 이미 체포에 대해 누군가로부터 알림을 받고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소동이 될 거예요. 김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론이 이걸 가지고 난리가 날 거예요. 옳은 일을 했어요. 김민정이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께서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김준호는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어머니에게 돌아섰습니다. 어머니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당신은 내 아들입니다. 김민정이 간단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내 용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세요, 어머니. 제발요. 그 집, 어머니 없이는 집이 아니에요. 김민정은 진주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오래전 로버트가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네?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에요. 그 후 몇 주는 격렬한 활동 속에서 지나갔습니다. 김민정이 최서현의 차갑고 현대적인 가구를 치우고 지하에 보관되어 있던 따뜻한 골동품으로 교체하면서 한남동 고급 빌라는 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선희는 다시 총괄 가정부로 돌아와 복도에서 실제로 미소 짓고 웃는 새로운 직원들을 감독했습니다. 옛날 같네요. 박선희는 아침에 정원에서 김민정에게 커피를 가져다 주면서 말했습니다. 김민정이 수십 년 전에 심었던 장미가 다시 피어났고 더 이상 최서현의 인공적인 토피어리에 숨 막히지 않았습니다. 옛날보다 더 좋아요. 김민정이 대답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진정한 친구들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 친구들은 일요일 저녁 식사를 위해 모였습니다. 김민정은 이 전통을 되살리고자 했습니다. 이수정은 이제 썬튼 산업의 새로운 최고 재무 책임자가 된 최태현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준호는 최태현이 최서현의 계획을 얼마나 빨리 발견했는지 보고 그를 고용하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수정이 으깬 감자를 건네주며 웃었습니다. 최서현 씨가 당신을 내쫓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들을 절대 잡지 못했을 거예요. 그들을 잡는 것에 대해 말하자면 김준호가 저녁
신문을 들고 식당에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최서현과 박민수는 오늘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중형을 받을 것입니다. 김민정은 아들의 얼굴에 스치는 고통을 보았습니다. 이혼은 지난주에 확정되었고 최서현이 그를 끔찍하게 배신했지만 김민정은 김준호가 여전히 자신이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잃은 슬픔에서 회복 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간이 모든 상처를 치유해요, 자기야.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에요. 김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 다음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하여 저녁 식사 후에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로버트의 옛 서재에 모였습니다. 김준호는 가죽 의자에 이르기까지 아버지의 무릎에 앉아있던 곳까지 정확하게 복원했습니다. 모리슨 합병이 재개되었습니다. 김준호가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버지 방식대로 합니다. 윤리적이고 투명하며 지름길은 없습니다. 로버트 씨가 매우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이수정이 김민정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더 있습니다. 김준호가 계속했습니다. 그는 최태현에게 돌아섰습니다. 이사회가 오늘 투표했습니다. 최서현의 계획과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운 감독위원회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어머니께서 위원장이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김민정은 진주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제가요? 이 회사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김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회사를 세우는 것을 도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인정할 때가 되었어요. 박선희는 눈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최태현조차 감정적이었습니다. 또한 김준호가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자선재단을 설립합니다. 이수정 씨 운영해 주시겠습니까? 좋은 마음과 강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수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 영광입니다. 김민정은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을 때 자신을 지지해 준 사람들을 방 안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진실을 밝히는데 자신의 직업을 걸었던 박선희, 회사를 이용하는 대신 보호하는 데 자신의 기술을 사용했던 최태현, 주저없이 자신의 집과 마음을 열었던 가장 친한 친구 이수정, 그리고 김준호. 그녀의 아들은 자신의 실수에 직면하고 더 강하고 더 현명하게 이전보다 더 아버지와 닮았습니다. 어머니, 김준호의 목소리가 그녀를 현재로 돌려놓았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세요? 김민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던 말씀이 생각났어요. 인생은 우리가 저지른 실수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고치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김준호는 그녀를 꽉 껴안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머니는 항상 옳다고 하셨어요. 글쎄요, 김민정이 웃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아버지께서 확실히 옳았죠. 저녁이 끝나갈 무렵 김민정은 정원에 서서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신혼이었던 그녀와 로버트가 바라보았던 별들, 뒷마당에서 여름 캠핑 여행 중에 김준호에게 보여주었던 별들입니다. 이수정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생각이 궁금하네요. 일들이 어떻게 풀리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김민정이 대답했습니다. 가끔 최악의 순간들이 최고의 순간으로 이어지죠. 최고의 순간에 대해 말하자면 이수정이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카의 새 비서를 만날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아름답고 김준호 씨 또래이고 최서현 씨와는 완전히 다르죠. 김민정이 웃었습니다. 이수정 씨, 중매쟁이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어머니의 일은 끝나지 않아요. 안에서는 김준호와 최태현이 사업 계획을 논의하는 소리가 들리고 박선희는 새로운 직원들에게 청소를 지시했습니다. 한남동 고급 빌라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따뜻함과 웃음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시겠어요? 김민정이 가장 친한 친구와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의 일은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최서연 체포 후 석 달이 지났고 가을은 한남동 고급 빌라 주변의 나무들을 화려한 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김민정은 썬튼 산업의 새 사무실에 앉아 감독위원회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얼마나 상황이 달라졌는지 미소 지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최태현의 새 비서인 강지혜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지닌 친절한 눈과 부드러운 미소를 가진 예쁜 여성이었습니다. 최서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김민정 여사님, 김준호 씨가 제게 이 계약서를 직접 가져다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강지혜의 뺨이 약간 붉어졌습니다. 모리슨 회의 전에 검토하시길 원하실 거라고 하셨어요. 김민정은 강지혜의 눈이 자신의 책상에 있는 가족 사진,
특히 지난주 자선 행사에서 찍은 김준호 사진에 머물러 있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고마워요 자기야. 잘 적응하고 있나요? 모두 너무 친절하셨어요. 강지혜가 말했습니다. 특히 김준호 씨요. 명령만 내리는 예전 상사와 달리 김준호 씨는 시간을 내어 설명해 주시거든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수정이었습니다. 뉴스를 켜세요. 그녀의 친구가 소리쳤습니다. 최서현 씨의 형량을 발표하고 있어요. 김민정은 사무실 TV를 켰습니다. 법원에서 나오는 최서현의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는 디자이너 옷과 완벽하게 스타일링된 머리를 잃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고 냉혹했습니다. 최서현과 박민수는 각각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리포터가 발표했습니다. 관련 뉴스로 썬튼 산업의 주가는 개혁된 경영진 아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강지혜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민정 여사님. 이걸 봐선 안 되는데 괜찮아요. 김민정이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마무리가 필요해요. 김준호가 약간 헝클어진 넥타이를 메고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보셨어요? 봤어요. 김민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사실 괜찮아요. 김준호가 미소 지으며 강지혜를 알아차렸습니다. 몰랐네요. 즉, 잘 지내시죠, 강지혜 씨. 김민정은 그들이 서로 얼굴을 붉히고 말을 더듬는 것을 보며 미소를 감췄습니다. 젊은 사랑은 항상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가봐야겠어요. 강지혜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해야 해서. 잠깐만요. 김준호가 불렀습니다. 즉, 보고서에 대해 논의할 겸 커피 한 잔 어떠세요? 강지혜의 얼굴 전체가 환해졌습니다. 좋아요. 강지혜가 떠난 후 김준호는 미소 짓는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어머니, 시작하지 마세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김민정은 결백하게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사랑스러워요. 그레이스는 회사 역사 공부에 추가 시간을 투자한다고 말씀하셨죠. 엄마, 알았어요. 김민정은 일어서서 아들의 넥타이를 매만져 주었습니다. 모리슨 회장님과의 미팅이 10분 후에 시작됩니다. 준비됐어요? 김준호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준비됐습니다. 감독위원회의 새로운 절차는 모리슨 회장님이 원하시던 바로 그것입니다. 합병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번에는 제대로요. 그들은 함께 이사회 회의실로 걸어갔습니다. 최서현의 음모가 무너졌던 바로 그 방이 이제 새로운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최태현은 이미 그곳에 와서 발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선희는 커피와 페이스트리들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행운을 빌어서요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사회 임원들이 들어오자 김민정은 분위기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알아챘습니다. 사람들은 미소를 짓고 이야기를 나누며 더 이상 숨겨진 의도나 비밀 음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리슨 회장님은 마지막으로 도착하여 따뜻하게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김민정 여사님, 감독 제안은 훌륭합니다. 김철수 씨가 회사를 운영하던 방식을 떠올리게 하네요. 감사합니다. 김민정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근본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회의는 완벽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합병은 만장일치로 승인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후 축하하는 동안 김민정은 김준호와 강지혜가 방 건너편에서 서로를 훔쳐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수정이 그녀 옆에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누군가 합병 이상의 것을 얻는 것 같네요. 이수정 씨, 당신은 짝짓기꾼이에요. 김민정은 웃었습니다. 저는 행복 조력자라고 부르는 게 더 좋습니다. 이수정은 눈을 찡긋했습니다. 게다가 그가 그녀 주변에서 얼마나 미소 짓는지 보세요. 김철수 씨가 당신에게 미소 짓던 것처럼요. 김민정은 진주 목걸이를 만지며 기억했습니다. 사랑은 그에게 잘 어울립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다시 저녁 식사를 위해 모였습니다. 최태현은 그의 새로운 여자친구를 데려왔고 이수정은 재단의 활동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박선희는 그녀의 유명한 사과 파이를 자랑스럽게 제공했습니다. 이수정은 갑자기 기억했습니다. 강지혜가 재단의 청년위원회에 합류합니다. 정말 다정한 젊은 여성이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김준호 씨. 김준호는 파이를 거의 삼키다 말았습니다. 그녀는 매우 제 말은 재단에 좋은 일이죠. 김민정과 이수정은 서로를 이해하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어떤 것들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들은 항상 자녀들의 연애에 간섭할 것이고 친구들은 항상 놀릴 것이고 사랑은 항상 오래된 상처를 치유할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김민정은 크리스마스 조명이 한남동 고급 빌라 전체에 반짝이는 것을 감독하며 장식을 감독했습니다.
모리슨 합병의 성공 이후 축하할 일이 많았습니다. 화려한 계단은 화환으로 반짝였고 소나무와 계피의 향기가 공기를 채웠습니다. 왼쪽을 조금 더 높이 김민정은 화환을 걸고 있는 장식가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열리는 휴일 파티를 위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 빌라가 수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축하를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박선희가 흥분으로 얼굴이 발그레해진 차에 달려왔습니다. 김민정 여사님, 제가 방금 정원에서 본 것을 절대 믿지 못할 겁니다. 무슨 일인가요? 김준호 씨와 강지혜 씨요. 그분이 장미 덤불 옆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김민정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6개월간의 데이트 후 김준호는 그녀에게 청혼할 계획이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그렇게 빨리 이루어질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뭐라고 했어요? 김민정은 물었지만 박선희의 환한 표정은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녀는 예스라고 했어요.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준호와 강지혜는 손을 잡고 들어왔고 둘 다 행복으로 빛났습니다. 강지혜의 심플한 다이아몬드 반지는 빛을 받았습니다. 최서연이 요구했던 화려한 반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엄마, 김준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께 먼저 공식적으로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김민정은 그들을 껴안았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강지혜 씨, 우리 가족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정 여사님. 강지혜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부디 저를 엄마라고 불러주세요. 아니면 적어도 김민정이라고요. 이수정이 외투를 벗지도 않고 현관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놓쳤나요? 그녀가 예스라고 했나요? 당신은 알고 있었어요? 김준호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물론 알고 있었죠. 누가 당신 어머니가 당신 두 사람이 모든 자선 행사에서 서로 만나도록 돕는다고 생각하세요? 소식이 퍼지자 집은 축하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최태현은 샴페인을 가져왔고 박선희는 따로 보관해 두었던 특별한 케이크를 꺼냈습니다. 모리슨 회장님도 부인과 함께 들렀습니다. 썬튼 가문의 차세대죠. 그는 자랑스럽게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회사의 미래는 안전합니다. 나중에 파티가 식당으로 이동하자 김민정은 김철수의 집무실에서 김준호를 혼자 발견했습니다. 그는 벽난로 위에 있는 아버지의 초상화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승낙하실까요? 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강지혜 씨에 대해서요? 아버지는 그녀를 좋아하실 겁니다. 김민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절함, 정직함, 성실함 스이폰스와는 달리요. 최서현, 김준호가 말을 마쳤습니다. 어제 형사가 그녀의 항소가 기각되었다는 전화를 했을 때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평화로움만요. 그건 치유입니다, 얘야. 김준호는 어머니에게 돌아섰습니다. 회사에 대해, 미래에 대해 생각해 왔습니다. 저는 장학금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어려운 아이들이 기업 윤리를 공부하도록 돕는 거죠.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지을 수도 있습니다. 김철수 씨도 그것을 좋아하실 겁니다. 김민정은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씩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강지혜 씨의 재단에서 위험에 처한 청소년과의 활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나요? 김준호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녀는 영감을 줍니다. 그녀는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많은 일을 하고 싶게 만듭니다. 아버지께서 당신을 위해 하셨던 것처럼요. 식당에서 그들은 이수정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김준호, 강지혜, 여기로 와요. 최태현 씨가 건배를 하려고 해요. 그들이 파티로 돌아가자 강지혜가 문에서 그들을 맞았습니다. 그녀는 행복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눈은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김준호는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완벽해요. 강지혜는 대답했습니다. 이수정 씨가 방금 당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가 어떻게 이 회사를 사랑과 신뢰 위에 세웠는지에 대해서요. 저는 그 유산을 계속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김민정은 그녀의 아들이 약혼녀를 가까이 당기며 이마에 부드럽게 입맞추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네, 이것은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최서현이 제공했던 화려하고 조종적인 종류의 사랑이 아니라 깊고 진실된 무언가였습니다. 식당은 확대된 가족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두 피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더 강한 것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이수정은 최태현을 놀리고 있었고 박선희는 강지혜에게 그녀의 비밀 레시피 책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새로운 경비원도 포함되어 가사 직원들과 함께 캐롤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미소 짓는 얼굴들을 둘러보며 김민정은 김철수의 존재를 강하게 느꼈습니다.
당신은 매우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김준호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그와 강지혜는 정원 입구에 서 있었고 파티 조명을 배경으로 실루엣을 드리웠습니다. 모두 당신을 찾고 있어요. 케이크를 자르려고 해요. 김민정은 기쁨으로 가슴 가득 채운 채 아들과 그의 신부에게 합류했습니다. 그들이 축하 행사로 돌아가는 동안 그녀는 그들을 여기로 이끈 여정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배신에서 속죄로, 상실에서 사랑으로, 끝에서 새로운 시작으로 저택은 온기와 웃음으로 빛났고 함께 폭풍을 헤쳐나가는 것에서 오는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족 사진들이 벽에서 미소 지으며 내려다보았습니다. 김철수의 얼굴은 가장 자랑스럽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사진들이 추가되기를, 새로운 이야기들이 들려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김철수가 항상 말했던 것입니다. 인생은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로잡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쓰라림보다 사랑을, 복수보다 용서를, 두려움보다 희망을 선택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김민정은 김준호가 강지혜에게 웨딩 케이크 한 조각을 먹여주고 둘 다 설탕이 온통 묻은 차에 웃는 것을 지켜보며 그들의 이야기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진정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회사에서, 꿈을 실현하는 대도움이 되는 재단에서, 가장 큰 시련을 극복한 어머니와 아들 사이의 사랑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을 집으로 인도했던 단순한 진실에서 진정한 사랑, 진실된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